전략 세우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영역입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한마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는 악재 영향력 감소와 어닝의 거는 기대로 정해봤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증시 상승의 배경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 지난주 이 시간에 주가가 급락할 때 있지 않습니까? 7월 8일부터 주가가 하락을 해서 금요일까지 주가가 빠졌고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다시 돌고 돌아서 오늘까지 주가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주가 빠질 때 오늘 시장의 한마디를 시장은 변한 게 없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시장 겁낼 거 없다. 현재 시장의 악재 요인은 가장 하반기 때 가장 불확실한 부분 자체가 연준의 통화 정책이지 않습니까? 지난주 7월 13일 날 이번 주죠. 소비자 물가 지표가 우려감 때문에 지난주부터 그런 시장에 우려감이 있었던 거고 국내적으로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주가 빠졌던 것 자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적으로 1000명이 넘어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진입에 따른 우려감 자체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좀 받았던 거죠. 그래서 국내 시장이 목요일날 금요일날 좀 빠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하반기에 시장을 결정하는 또 중요한 변수였던데 일단 물가 지표가 상당히 많이 높게 나와서 상당히 걱정을 했지만은 결국은 어제 파월 의장의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증언을 통해 가지고 여전히 매파적인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좀 나오면서 두 가지 악재 요인, 국내적으로 따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확대가 되고 있지만은 현재 이 시간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어제보다 조금 확진자수가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그런 우려감 자체를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완화적인 반응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안 돌렸다. 두 가지 악재 요인 자체가 국내적인 악재와 그다음에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그런 부분 자체가 악재 영향력이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자체가 거의 마무리 내지는 완화가 좀 됐다. 이제 시장의 관심 자체는 최근에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3대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한 부분 자체는 결국은 실적들이 좋기 때문이거든요. 현재 미국의 기업들 은행주를 중심으로 실적 발표가 되고 있는 다 어닝 서프라이지 않습니까? 국내 같은 경우도 아직 삼성전자나 LG전자, 포스코밖에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중국의 수출 지표가 이번 주에 상당히 좋게 나왔고 우리나라 수출 지표도 최근에 7월달 중간 지표 같은 경우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에 2분기 실적, 본격적인 어닝 시즌 다음 주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전개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불확실성에서 악재 영향력을 뒤로 하고 주가가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에 상승하는 흐름으로 전개된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오늘 이제 시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은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5포인트 플러스 한 10포인트 정도의 등등이 전개되지 않게 됐는데 오늘 종가가 20포인트 넘게 올랐어요. 결국은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 하락했던 부분 코스피는 만회됐고 코스닥 시장은 이미 지난주 하락했던 그 이상의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4일 연속 이게 3%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쪽인데 여전히 시장의 수급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샀기 때문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 초반에는 좀 부진했지만은 꾸준하게 종가까지 매수가 유입됐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다 1,000원대 매수가 유입됐고 특히 선물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4,000원 가까운 매수가 유입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제 수급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부분 자체는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에 따라 가지고 달러가 간밤에 좀 떨어졌죠. 이러면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3% 중간 정도까지 좀 떨어졌고 현재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1.33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한 7월 8일 날 1.294까지 떨어지는 수준 근처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달러의 하락 부분 자체가 오늘 원달러 환율에 오늘 급락이 나왔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41원입니다. 10원 가까이 좀 떨어지는데 비교적 큰 폭으로 좀 떨어졌거든요.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으로 약세 보인다면 원화는 최근에 350원 고점을 좀 찍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야 되겠죠. 이런 또 부분들이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다. 내일도 아마 이런 흐름들이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도 충분히 긍정의 기대를 해봐도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골고루 다 움직임이 전개됐는데 오늘 좀 눈에 띈 것 자체는 아무래도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필수 소비재들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음식이었어서.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필수 소비재인데 여기 농심이라든가 삼양식품이라든가 오뚜기라든가 다른 어떤 종목들이 상당히 좀 크게 좀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농심이 한 7% 가까이, 8% 가까이 상승이 좀 나왔는데, 상반기 때 이제 곡물 가격이 급등했던 부분 자체가 결국 이제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의심요점 같은 경우는 바로 곡물 가격 상승 부분 자체가 즉각적으로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3개월 이제 전 6개월 정도 텀을 가지고 가격 인상이 전개가 좀 되는데 본격적으로 상반기 때 가격 인상 효과 자체가 제품 가격으로 변이된 부분 자체가 음식협정이 오늘 강하게 주가 움직임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오늘 같은 경우도 이 효성 그룹주들이 뭐 계속적으로 뭐 올해 상반기 내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추가적으로 뭐 효성 그룹주의 주목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가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오늘도 무려 11.6% 정도 상승을 좀 하면서 효성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세들이 다 계열사들 계열된 분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뭐 가는 종목들도 좀 가볍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 음식업종 같은 경우보다 소외를 좀 받았기 때문에 선함의 관점에서 제품가 인상 부분과 더불어서 주가의 상승 움직임이 전개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필요해서 본다 한다면 수급적으로 좀 의미 있었던 게 오늘 외국 투자가들이 1,000억을 샀지만은 경기전자 쪽에 무려 3,400억을 샀어요. 이게 경기전자를 샀다는 자체는 외국 투자가들이 앞서 얘기했다시피 항상 외국 투자 사기 시작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전기전자들을 사거든요. 오늘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오래간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외국 투자가들이 240만 주를 샀지 않습니까? 6일, 7일 만에 매수로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추가적으로 외국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시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에서는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내일 시장 체크 포인트는 뭐 아무래도 계속적이죠.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추가적으로 떨어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떨어지다 달러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또 원달러 환율이 하락과 함께 외국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지만은 주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거든요. 뉴욕 윌리엄스 연은 총재 연설이 좀 있고요. 금요일날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도 있고, 그다음에 금요일 정도에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를 좀 봐야 되겠죠. 현재 시장 자체는 이제 통화 정책보다는 경제 지표가 좀 중요한 거니까 소매 판매라든가 그다음 비싼 소비자 신뢰 지표와 관련된 지표들이 주말에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더 중요하다 좀 봐야 되겠죠. 내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말 기점으로 알파라든가 그다음에 추가적 모건 스탠드라든가 기업들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됐는데 이 실적들이 좋게 좀 발표가 좀 됐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TSMC의 IT 같은 경우는 실적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TSMC가 글로벌 IT 기업의 중요한 바로 밑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내일 체크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봐야 된다. 네, 그러면 전략도 세워주세요. 예, 일단은 두 가지 악재 요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고 그렇습니다.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 부분 자체는 조금 좀 완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고 시장에 영향을 좀 별로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수요일까지 좀 주목을 해보자고 했었는데 영향이 좀 제한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우려했던 CPI 지표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감 자체가 좀 완화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좀 해소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은 불확실성 완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실적에 따른 기대감으로 시장이 반영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되겠죠. 이제 시장 자체는 아무래도 이런 지표보다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아마 시장에 좀 더 주목을 좀 하지 않겠는가. 근데 실적은 우리나라 실적은 내일 발표가 되지 않죠. 다음 주 중반부터 이제 주요 기업들이 실적이 좀 본격적으로 발표가 좀 되는 거니까 국내는 이제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심스럽게 실적을 체크하면서 정보도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의 흐름 자체는 내일 또 앞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내일도 아마 여기 수급에 나쁠 것 같지는 않는데 여기 선물에 따른 코스피 시장의 등락이라으니까 오늘 또 결국 코스피가 종가까지 강세를 보였던 부분 자체는 외국 투자가들이 선물 시장에서 꾸준히 종가까지 사줬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던 거거든요. 아침에는 선물을 좀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세가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매매 자체, 특히 코스피 쪽에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외국인 선물 매매를 내일도 체크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장 자체는 이제 그런 또 불확정 부분 자체가 완화 내지는 해소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2분기 실적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수가 또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 3,300포인트 다시 직격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때 시점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6월 달에
이후에 시장 자체는 완전하게 올라간다 했다가 그런 흐름이 전개되다가 결국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틀 동안 빠지면서 주가 상승분 자체가 다 반납했는데 앞으로 시장 자체는 또 점진적인 상승입니다. 완만한 변동 사방이 좀 지지가 좀 되면서 완만하게 주가 올라가는 그런 또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국면 쪽에서 대응 전략은 뻔하거든요. 결국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물 매매에 따라 가지고 하방이 열려 있을 때, 그러니까 빠질 때 사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는 속이 나오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전히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 자체가 지금 계속 강세지 않습니까? 이게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동종 종목들이 아무래도 현재 시장의 수급 여건 자체가 넉넉지 않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장보다는 종목별 대응에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업종으로 따지면 결국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IT, 자동차, 철강, 건설기계, 건자재라든가 친환경 이런 게임이라든가 이들 관련 쪽에 중성 종목 중에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쪽에 그래도 포커스를 좀 맞춰야지 제한적인 지수 상승 내지는 등락 국면 쪽에서 수익의 기회를 찾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주가 지금 추가된 거죠? 네, 그렇죠. 예, 게임 같은 종목들도 요즘 신작 게임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괜찮거든요. 이들 관련 쪽에 관심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친환경이라는 자체는 뭐 2차 전지라든가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요즘 대형주 같은 경우도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려행 같은 경우도 친환경 사업과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그 이슈와 부각되는 종목들이 강하거든요. 효성그룹지 관련 종목들도 친환경 관련 부분 자체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움직임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 쪽에 대형주를 한다 하더라도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